자, 청와대가 이선거의 일종의 변호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선거 발언 사실 확인 안 됐다. 북한대 훼손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한국을 불러서 환대를 했습니까? 밥값, 숙박비 다 꼽으로 받은 겁니까? 얼마 전에 14선언 문제로 노무현 재단 사람들과 정부 사람 뒤섞어서 160명 보내면서 그때도 2억 8천만 원인가 얼마 북한에 줬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한국에서 북한에 방문하는 일, 지난번에 9월 18일 문재인이 대규모 수행단을 끌고 갔을 때요, 재벌 회장들을 비롯해서 그때도 그게 밥값부터 이 숙박비가 또 백두산 관광비가 공짜였습니까? 돈을 준 거였습니까? 이거 세월이 지나면 밝혀지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회담을 할 때도 보면 중간 판문점에서 하자면서 그때 얼마였습니까? 그 자유의 집 시설 개량비가 10억, 밥값이 45억 해서 55억 들어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사람이 좌우간 움직이거나 우리가 올라갔다 하면 곧바로 돈들이 지금 다 연결되어서 지출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나엽이 금강산에 갔다 그러는데 그것도 돈을 얼마 주고 가는 건지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와대는 이성근의 냉면 발언에 대해 현재는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이라면서 말이라는 게 앞뒤 맥락을 잘라버리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어서 칭찬이 비난이 되기도 하고 비난이 칭찬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성근의 발언이 남쪽의 예법이나 문화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문재인이 평양에 갔을 때 받았던 엄청난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너가 북한하고 관계해서 봤을 때 친북이기 때문에 환영한 것이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국채를 존중해서 북한이 환영한 것은 아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이란 작자가 말을 하는 수준이 있다입니까? 자,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이선거의 문제를 폭로했지요. 냉면이 목구멍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조명균이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공식 경로가 아닌 건너 들었다 했다가 나중에는 말을 애매하게 바꿔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선거이가 14선언 11주년으로 북한에 갔던 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한테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도 했고, 이런 이선근의 이 공격적인 발언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말을 공격적이라고 싸잡아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청와대는 남북 간의 언어 습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나라마다 언어 습관은 다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언어 습관이 다르고 중국과 미국 간의 언어 습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푸틴이 트럼프를 만날 때,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날 때 자기 나라의 언어 습관이라고 말을 함부로 쓰는 거 봤습니까?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요. 그래서 언어 습관이 달라도 국가 대 국가로 만나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성근이는 김정은이가 시켜서 의도적으로 이성근의 성격이 개인적으로 거친 양 하면서 대한민국을 깔아뭉개는 발언을, 협박을 의도적으로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성근이한테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느냐는 소리를 들었던 재벌 회장은 이 앞으로 돈 안 내다가는 골로 가는 수가 생기겠구나. 이성근이한테 그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니한테 맡기면 되겠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배 나온 사람은 예산을 이렇게 맡기면 다 고기 구워 먹어버린다는 이야기거나 삥땅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뭔 말인가 하면 민주당 너네들이 우리한테 해주기로 한 거, 종전선언이나 대북 경협이나 철도 도로 연결 빨리빨리 차질 없이 해라. 왜 시간 끌고 자빠졌느냐,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유교적 예법은 오히려 북한에서 더 따지는 경향이 있다고 청와대에서 말을 했습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말을 할 때는 문화권의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공통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죠. 상대방을 깔아뭉개거나 망신을 주려고 작정을 해서 그러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재벌들은 정부에 코가 끼어 있어서 한국 정권이 우리 똘만이니까 우리가 한국 정권 보고 툭 치면 한국 정권이 오기 전날 평양에 오는 기업에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면 짠떡조른 회장이 평양에 와서 얼마 투자하겠습니다 이야기할 거다. 즉 한국 정권을 쑤시면 돈은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고 보고 거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삥을 뜯는 구조에 정권이 가세하고 협조해 준다라는 건데 이걸 갖다가 그대로 둬서는 되냐라는 겁니다. 자, 싱가포르 미북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갑자기 좀 세게 나왔어요. 펜스 부통령을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둔한 얼뜨기라 하자 트럼프는 회담을 취소했고 꼬리를 내린 북한이 막말을 이렇게 멈추고 미국에 사과하고 아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정권은 북한의 이런 도발들을 갖다가 항상 변명을 해주고 마치 저거 자식이나 되는 듯이 감싸고 있습니다. 자, 이성근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다라는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의 행동도 웃기는 게 지금 이 순간에 정권이 북한 편이라는 걸 세상이 다 아는데 그걸 확인하면 누가 그걸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확인하면 즉시 사망이죠. 예? DOA입니다. 바로. 예? 도착 즉시 사망이에요. 확인하는 말이 도착 즉시. 자, 누가 그것을 갖다가 확인을 해 주겠습니까? 자, 정책위 의장이란 작자가 배 나와서 일 제대로 하겠냐 하니 그런 말을 확인하기는커녕 가십거리 만들지 마라. 오죽하면 대통령이 외국 언론에 김정은이 대변인이라는 소리가 지금 들리도록 처신을 해서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유럽을 돌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언급한 문재인의 행동이 오늘날 지금 북한의 의심여김을 받는 이유를 제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모두가 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빌빌 싸면서 변명해주고 옹호해주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쪽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큰소리 칠 사람이 대한민국의 상층 지도자 중에서 단 한 명도 없어져 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이게 국가 꼬라지입니까? 매경에 금강산에서 먹은 비싼 밥이라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새벽 1시 휑 소리와 함께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모든 빛이 사라졌다. 직원들은 익숙한 듯 휴대폰으로 손님들을 비춰줬다. 그때 실감했다. 북한의 전력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걸.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전거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해서 휘청거리며 앞으로 나갔다. 북측 강원도 금강산 호텔에서 바라본 밤 풍경이다. 민화협과 북측 민화협이 3일, 4일 금강산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를 10년 만에 열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교류 만남 제의가 오갔지만은 이번에 가장 눈에 띈 것은 제재 완화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북한의 갈망이었다. 행사에서는 노동, 농민, 여성, 청년, 학생, 교육, 종교 6개 분과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북한 측에서 강조한 것은 판문점 선언 이행과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달라.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이 활발했던 2000년 6.15 선언 당시를 언급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각 분과마다 이야기를 한 핵심은 대북 제재를 남북이 합심을 해서
이겨나가야 된다 하면서 민족 경제를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이익만 취하려 하지 말고 같은 민족끼리 협조해야 된다. 자, 남과 북이 이렇게 합심을 하면 중국이 지금 북한에서 돈 벌어가는 걸 막고 서로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결국 미나협의 회의에서 나온 것은 북한의 경협, 즉 북한의 돈을 대어서 북한을 먹고 살게 해주라는 이야기만 간절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에서 10가지 음식으로 점심때 극진한 대우를 했다는데 이 또한 아마 제가 봤을 때 미나협 이런 대도 북한이 돈을 이렇게 뜯어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미나협에 방북한 사람들 숫자가요. 제가 볼 때 분과별로 이렇게 적어도 6개 분과로 갔다 하면 간 사람 숫자가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수십 명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보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나협이 지금 한 이야기를 보면요. 자, 아이고 수십 명이나 100수십 명이 아니라요. 미나협에 따르면 회원 500명이 3일 4일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에서 남북 미나협 상봉대회를 열고 이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1박 2일 동안의 상봉대회에 북측에서도 20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남측에서는 김대중의 삼남 김홍글이 미나협 대표 상임의장으로서 갔고 서른 의원, 김한정,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최금숙 여협의장, 백미순 여단 상임대표 등이 갔습니다. 여성단체 대표들요. 북측에서는 김영대 미나협 회장, 양철식 부회장 등이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남북 간의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돼야 되고 대북 관련 사업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019년에 남북을 연결하는 남북 대학생 국토 대장정을 하고 싶다라는 남측 기업의 제안이 담긴 사업 제안서를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북측 인사들은 남측 보수 정치인들이 북측을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결론으로는 사회문화 교류는 대북 제재에 포함 안 된다. 금강산 개방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것은 이 미나협의 결의문 내용 중에서 남북이 미나협이 공동으로 채택한 결의문 중에 민족 문제는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3, 4일 금강산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미나협 연대와 상봉대회를 가진 이후 민족 우선 민족 중시를 핵심으로 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미나협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는데 남과 북이 서로 화해, 협력,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 민족 자신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모든 문제를 민족이 우선하고 민족 중시 관점과 입장에서 보고 대할 거라면서 이 미나협은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과감한 결단으로 남북 선언들의 천명된 조항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갈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우리 민족끼리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 교류 협력 확대를 한다. 우리 민족끼리 이거 북한이 운영하는 일종의 대남 선전 매체의 이름이죠. 근데 그 우리 민족끼리 원칙을 채택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간섭을 하지 마라. 즉 미나협을 동원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부분에 미국이 개입을 자꾸 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 어쩐다 하니까 지금 민간을 동원하는 척 하면서 이 관변 친북들을 동원해서 북한의 이 미나협, 북한의 민간이 어디 있어요? 전부 관제지요. 이 북한의 사이비 민간 단체와 짜고
이 남북의 민간 단체끼리 교류하는 데는 미국이 끼어들지 마라. 민족 누구도 이렇게 민족 간의 문제를 갖다가 논의하는데 외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민족 내부 문제에 끼어 간섭을 하려거나 북남 관계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종속시켜 농락시키려는 것을 절대 묵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북한의 양철식 문화협 부위원장이 미국을 비판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이 민화협이 채택했다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이 민화협 이것도 정말 앞으로 세상이 바뀌면 저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하지 마라고 지금 민화협끼리 모여서 공갈을 치고 있는데 뉴욕의 한국계 은행에 송금이 중단됐다. 그래서 송금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한국계 은행의 뉴욕 지사가요. 자, 뉴욕에 진출한 한국계 지점과 현지 법인이 송금, 중개, 대출 등 핵심 업무를 줄줄이 중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미국 금융당국이 이 컴플라이언스라는 준법 감시 강화 요구를 하니까 이걸 견디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수익성을 생각하면 영업 축소가 낫다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국내 은행에 직접 대북 제재 준수를 경고하는 등 감시가 심해져서 리스크가 있는 업무를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중단을 하면서 이 금융 중심지 뉴욕에 있는 한국계 지점들이 금융 업무보다는 그냥 연락사무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일 이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 뉴욕 지점은 지난해 말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미비로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123억의 과태료를 얻어맞았는데 그 뒤부터 개인 송금과 대출 영업 확대를 중단했다 하고 신한 아메리카 은행도 작년 중반부터 송금 중개 업무를 하지 않고 있고 기업은행도 2015년부터 뉴욕 지점을 거치는 송금 중개 업무를 중단했고 다른 은행도 송금 중개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송금은 자기 은행 고객 간에 돈을 주고 받는 것이고 송금 중개는 자기 은행과 타 은행 간에 자금을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는 지금 7개 한국의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은행 등 국책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들이 줄줄이 송금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이 송금이 미국이 요구하는 준법 감시의 핵심 대상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송금을 하려면 미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고객을 알아라는 원칙에 따라서 모든 거래에서 고객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테러 단체 등이 차명 등으로 이렇게 합법 거래를 위장했을 때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이 부분도 갖추어야 되는데요. 자, 건당 2만 원짜리 송금을 하는데 수천만 원 달러짜리 시스템을 갖추고 준법 감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이렇게 채용하려고 하면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거죠. 기업은행이 준법 감시 인력 고용에 1,000만 달러 이상을 썼는데 현재 기업은행 뉴욕 지점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이런 준법 감시 인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미국 정부의 요구를 못 맞추고 있어서 한국 은행들이 준법 감시 업무에 시달리다가 딴 업무가 안 돼서 이제는 송금 업무를 중단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중단하면 사실상으로 은행 지점이 아니라 그야말로 연락사무소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자, 미국에 지금 직원 1,000명도 넘는 일본의 은행이나 중국 공산은행 등이 있는데 한국에는 10명, 20명 규모로 소규모로 운영해온 지점도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금융당국은 최근에 한국계 은행들을 이례적으로 이렇게 감시하면서 제재 준수를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한국계 은행들이 미국 주요 감시 대상이 되어버려서 잘못 걸리면 지점 문을 닫을 판이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까불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느끼시죠? 이제 좀 더 까불다가 더 크게 얻어맞게 될 겁니다.